어우 추워. 부장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지금. 많이 춥네요. 근데 왜 나와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입술도 트고 네. 지금 좀 목도 안 좋고 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혼자 들어가요? 그럼요. 우리 나무들은요? 나무요? 네. 나무를 왜요? 나무도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무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자, 나무 동해방직법과 여러가지 우리 겨울을 대비하는 법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오늘은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파가 다가올 때 나무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하우스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비닐하우스인데 여기 제가 왜 왔을까요? 뭐 비닐 상태를 혹시 점검하신다는 건가요? 비닐 상태를 점검하러 왔는데 우리가 평소 같으면 해만 뜨면 바로 측창을 열죠? 맞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약간 얼음이 껴 있습니다. 벌써 얼었네요. 예, 어제 굉장히 추웠고 여기가 지금 영하 5도, 체감 온도로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는데, 자, 여기 얼음이 껴있는 상태에서 측창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철에 특히 비닐 찢어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 화분도 언제 잘 깨지죠? 겨울입니다. 예, 겨울이고 사람이 또 겨울에 잘 다치는 이유가 몸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예, 화분도 딱딱하게 굳어있고 비닐도 딱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찢어져요. 맞습니다. 특히 겨울엔 바람이 많이 불죠? 예.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 이렇게 측창을 봤을 때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여기 하우스 비닐 테이프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여기 비닐을 이렇게 쫙 둘러놨죠? 미리 보강을 해놓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한 군데 때문에 전체 비닐을 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여기 하나로 인해서 전체가 다 찢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구멍이 작은 게 나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죠? 걷잡을 수가 없죠. 우리가 낙하산을 피고 하강을 할 때 천천히 내려오는 것처럼 그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죠. 네. 비닐도 조그만 구멍이라 하더라도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엄청난 힘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비닐 전체가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강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잘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옆에 보시면 호스를 길게 빼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겨울철에도 물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호스를 길게 펴놔서 나중에도 잠깐 놓았을 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 여기 호스가 있는데 열려 있어요. 물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거 물 안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안에 있던 물들이 얼었다고 해도 부피가 커지죠. 네.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커지는데 잠가 놓으면 깨지게 되죠. 예. 우리가 한파가 찾아올 때 집안에 세면대에 물을 살짝 틀어놓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노하우가 이제 약간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이불을 까면 어떤 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짜잔. 네. 지금 이게 모터죠? 예, 모터죠. 예, 이 관정에서 끌어오는 모터하고 이제 보내주는 물을 쏠 수 있는 모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열선이에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예, 공구가 열선이네요. 예, 굉장히 지금 따끈따끈합니다. 우리가 겨울철에는 항상 이렇게 열선을 많이 감아 놓습니다. 근데 이게 이불 덮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열선을 감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추위를 그대로 맞게 되면 이 안에 모터가들이, 물론 물은 다 빼놨습니다 미리. 네. 예, 이 안에 물은 다 빼놨지만 그래도 어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또 방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물을 좀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지를 해놨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하우스 문을 또 이렇게 열어놨어요. 이제 하우스를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겨울은 추우니까 계속 닫아놔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문을 계속 닫아놓게 되면은 그 안에 온도가 너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잠을 못 자요. 네. 우리는 이 나무들 잠을 재워야 됩니다. 사람도 일을 했으면 잠을 자야죠. 충분히 쉬어야지 다음날 또 일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열심히 한다고 1시간밖에 안 자면서 계속 일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힘들죠.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망가지죠, 몸이. 네. 그런 것처럼 나무들도 겨울에 잠을 충분히 재워야지 아무래도 열매도 더 잘 열고 나무도 성장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그라스, 요즘에 아주 굉장히 많이 심는 식물이고 정원에 굉장히 많이 두는 식물이죠. 네. 예, 그렇지만 이제 동해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라스를 이제 동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위쪽을 전지를 해줘야겠죠. 네. 네, 전지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잘랐죠? 네. 가위가 없는 관계로 제가 삽으로 잘랐는데 가위로 자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는 게 좋겠죠? 네,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원하는 크기만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감싸줍니다. 주머니에 끈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다 들고 다니죠. 그렇죠. 이게 간단하게 해서
한번 묶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람을 많이 막아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비닐 있죠? 네. 덮어줍니다. 네, 예를 들어서 끈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옆에 있는 흙을 올려줍니다. 아. 네, 날라가지 않겠지만은 그냥 이대로 끝내게 되면은 죽습니다. 왜 죽나요?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요. 그리고 이 안에는 엄청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햇빛이 받게 되면은 이 안에는 뜨거워지는데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죠. 네. 네, 이런 걸로 이용을 해서 많이는 아니고 한 3방향 정도로 간단하게 뚫어줍니다. 열이 좀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따뜻하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죠. 예. 그러면은 나무를 어느 정도 시원하게 해주면서 잠을 재워야 되는데 이 구멍을 뚫어주지 않게 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성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나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수국도 이런 방식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 수국들, 깻잎 수국들이 이제 꽃이 안 펴요. 이런 문의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처음에 꽃눈이 생성이 됐을 때 네. 첫 해 그리고 된서리를 피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피해를 계속 막아주는 거죠. 서리만 막아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닐 덮었다가 다시 치워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야겠죠. 네.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고 비닐을 그냥 겨울 내에 보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침엽수들이 추위에 강한 침엽수들도 동해를 입을 때가 많아요. 왜요? 겨울철에. 네, 동해를 입는 이유 첫 번째는 나무가 건강하지 않을 때. 또 생물체다 보니까 관리를 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뿌리가 좀 상하거나 나무에 이미 데미지가 좀 입어져 있을 때 그렇게 동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네. 자, 간편하게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둥이 필요하고요. 예. 기둥을 박아줄 망치도 필요하겠죠. 예. 근데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 랩이 같이 있습니다. 네, 다 박았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이제 맞는 방향만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닐 치기 전에 내일 영하 9도까지 내려간다니까 빨리 물 줘야겠어요. 네? 네? 왜요? 지금 휴면기에 들어갔고 네, 좀 물을 주면 얼어버리지 않을까요? 좀 걱정되는데요. 그러라고 주는 겁니다. 이게 뭐 화분이든 뭐 노지든 상관없이 이렇게 물을 주시는 건가요? 물이 부족할 때죠. 부족할 때. 네, 겨울이나 이제 이럴 때 눈이 오거나 비가 왔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물이 좀 부족할 때, 예를 들어서 화분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낮에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물이 빠집니다. 네. 이 얼음이 딱 얼게 되면은 영하 막 10몇 도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고 딱 영하 1도, 2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약간 이글루처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글루, 에스키모인들이 이글루를 질 때 집안에 얼음으로 집을 지면 더 추울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안은 굉장히 따뜻하죠. 예.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파에 대비를 해서 뿌리를 화분에 있든 땅에 있든 수분기가 충분히 있으면서 뿌리가 정확히 얼려야 겨울을 날 수가 있다. 자, 랩을 이제 감아 볼게요. 네, 다 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우, 어때요? 좋습니다. 네, 좀 간단하게 해봤는데 꼭 랩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런 고추대가 아니고 좀 더 튼튼한 파이프를 박았으면 랩으로 해도 충분한데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좀 급하게 하긴 했지만은 고추대를 박으니까 고추가 휘어요. 예. 네, 고추대가 휘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한 파이프로 박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휠 때는 일반적인 비닐이죠. 네. 좀 큰 비닐로 감아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침엽수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따뜻하나요? 바람으로 후 불어보실래요? 바람이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바람막이만 설치를 하나 해줘도 침엽수가 이제 이렇게 동해를 입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엽수, 그라스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에도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독자분들이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죠? 이거 분명 월동 된다. 전국에서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 우리는 땅 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해줄 거면은 월동되는 상품이라고 왜 얘기를 했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동해에 아무리 강한 나무라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일단 동해를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자연이란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들은 첫 해,
이제 올해 가을이나 처음에 심으신 분들, 그러니까 아직 뿌리가 완전하게 펼쳐지지 않아서 자신의 힘을 제대로 못 쓸 식물들에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동해 방지법이었고요. 만약에 매년 해주면 좋긴 좋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어떻게 보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은 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식물들이 조금이라도 추위를 버티는데 힘을 좀 덜 쓰도록, 그리고 좀 더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동해 방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걸 해주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찍어본 거고요. 이 영상에 찍는 의미가 사실 그거죠. 이 충분히 월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한파가 갑자기 찾아온 거죠. 그래서 피해가 많겠죠. 예,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느껴보면은 너무 갑자기 추워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그러면 나무도 똑같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동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방지법을 알려드린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조금 큰 나무들을 지금 이렇게 동해 방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묘목이란 말이죠. 묘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침엽수 농사를 시작하신 분들이나 네. 이제 유실수를 올 가을에 심으셨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걱정이 많으시겠죠. 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고창에 계신 제 손님이 계신데, 네. 이제 고창에다 침엽수를 많이 심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때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동해 방지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정말 쉬운 방법이 많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번 되실까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이거는 침엽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무에 다 공통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 가을에 나무를 심으신 분들도 나무가 흔들리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토. 복? 자, 일단 나무를 심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심을 때는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전목 부위? 네, 전목 부위가 보입니다. 네, 전목 부위가 이렇게 노출이 되도록 심어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첫 해 심어주게 되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요. 네. 이파리가 떨어졌어요. 예. 또는 침엽수 같은 경우도 물을 내렸어요. 네. 그러면은 이 전목 부위가 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안 쉴 것 같은데요. 네, 숨을 아직 이제 안 쉬죠. 왜냐면 뿌리로 물을 내리고 잠을 자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럴 때 난 뭐라고 했어요? 아까 두 글자. 복토. 복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주변에 있는 흙을 끌어다가 예.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혹시 그거 많이 해보셨나 모르겠네. 이거 흙 뺏어오는 이거 뭐죠? 모래성 쌓기 뭐 그런. 네, 모래성 쌓기 뭐 그런 할 때 우리가 가지 하나 꽂아놓고 이 흙을 많이 올려주죠. 네. 끝. 끝인가요? 끝. 흙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동해 방지가 가능하다. 할 수 있고, 이거 게임 시작은 이제 봄에 하자 해놓고 이제 봄에 다시 흙을 내려주는 작업을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봄이 되면은 다시 흙이 녹았을 때 이렇게 없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열일하네요. 정말. 오늘 열일하죠. 우리 집에 하나씩은 다 있는 이 그라스를 그냥 통째로 나무에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감아줍니다. 오늘 여러모로 진짜 그라스가 활용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라스는 정말 동해 방지를 위해서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꼭 조경용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정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감싸줬어요. 어때요? 따뜻하겠는데요? 따뜻하죠? 네. 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토요. 복토를 좀 더 해줍니다. 이렇게 그라스를 둘러싸주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겨울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난다고 하면은, 자, 그럼 봄이 됐을 때 다시 영상 기온은 올라온다. 그러면 정말 쉬운 역순입니다. 네. 그라스 해체하고 다시 흙 내리고 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오늘 침엽수 했고요, 그라스 했고요, 수국처럼 낮은 관목들 했고요, 그리고 이런 유실수까지 뭐 전부 다 했네요. 네, 다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합니다. 동해 방지. 그냥 사람하고 똑같이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추울 때 옷을 입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들한테도 옷을 입혀주시면 됩니다. 그냥 올해 잘 버텨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게 동해를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좋은 정보 네이버 치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다음 치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안 나옵니다. 안 알려주죠. 네. 네, 우리 JB가든센터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이렇게 좋은 정보 많이 보실 수가 있고, 또 궁금하신 거는 우리 댓글창에다가 밑에 남겨주시면은 그렇게 우리가 답변을 열심히 달아드리니까 밑에 꼭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B가드센터 나무의 전설이었습니다. 해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